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흠입니다. 오늘은 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알지자, 능알능자 그래요. 능이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 오면은요, 두뇌작용, 지혜와 재능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천재가 과연 세계에서 천재라 불리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는데요. 다방면의 골고루 팔방미인인 천재들이 괴테, 다빈치, 버틀란트, 너셀, 정약용과 더불어 수학, 과학, 특히 양자역학에 이르러 원자폭탄까지 만들어낸 진짜 천재를 소개합니다. 바로 폴 로이만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천재로 꼽힌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미 5세 때 8자리 숫자 나눗셈을 하고 8세에 미적분을 마스터하고 세계사를 44권을 통째로 암기하고 대학 다닐 때 난제로 꼽힌 수학 논리를 5분 만에 풀고 IBM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당시 컴퓨터로도 잘 풀리지 않는 근수물자 수식을 커피 한 잔 마실 동안에 풀어줬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예. 세계사를 44권을 암기할 정도. 예. 그래요. 그리고 컴퓨터로도 잘 풀리지 않는 거는 커피 한 잔 마실 동안에 풀었다. 정말 천재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지능, 불이책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알지자가 5급에 있어요. 5급에 있는데요. 알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모르는 것을 깨달다. 모르는 것을 알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화살시자입니다. 화살시.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죠. 입구.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면서 화살을 쏘았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사극 드라마나 그 또 삼국지나 이렇게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전쟁 영화 또 전쟁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뭔 장면이냐면요. 그 싸우기 직전에 우리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군, 여기는 적군.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아군이라고 합시다. 아군에서 장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수 앞으로. 그러면 이제 궁수가 앞으로 딱 나와요. 궁수 앞으로 나와가지고 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나와서 궁수가 이렇게 쏩니다. 쏴가지고 보면 화살이 이렇게 떨어져요. 지금 여기 거리가 먼 거죠. 지금 사실은.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궁수가 쏴라오니까 여기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왜 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화살이 어느 정도 날아가는 건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궁수 앞으로 그 병사 한 명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쐈어요. 여기서 쏜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장군이 궁수 앞으로 나와라. 궁수 앞으로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수가 화살을 쏘았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쏘았다 그런 얘기죠. 화살을 쏘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쏘아가지고 여기 떨어진 걸 알았어요. 여기 이제 알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적군이 예를 들어서 이걸 쏘지 않았다면 이걸 쏴보지 않았고 적군이 이제 여기 다가오고 공격 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적군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화살을 이렇게 쏘면은 적군이 죽어요? 안 죽어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화살이 여기밖에 안 떨어지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화살만 공격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군이 이제 한번 쏴봐서 거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쯤 왔어요. 그러면 요때 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 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쏴봐야만이 그 거리를, 이것을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알려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입니다. 화살을 한번 쏴봐야 돼요. 그래서 화살이 어느 정도에 떨어진가, 어느 거리에서 떨어진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적군을 오면은 막 쏴서 이렇게 공격해야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는 공격이죠. 예, 그래서 그 거리를 알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장군이 궁수 앞으로 해가지고 궁수가 앞으로 오면 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궁수가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를 알아가지고 적군이 올 때 그 거리를 알았으니까 그 화살 쏘아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공격하라 그런 거죠. 활을 쏴라. 그러면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확 쏘잖아요. 그런 장면이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알지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화살시예요. 화살시. 이건 3급에 있습니다. 이거 화살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이요. 위에 화살 촉이 뾰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뾰족해서. 그리고 화살대가 쭉 있죠.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깃이 있습니다. 예, 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부분을 좀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꽝 깃털이 있죠. 깃. 그 깃을 이렇게 이제 왜 깃을 있냐면 화살을 쏠 때 그 수평 반듯하게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반듯하게 날아가기 위해서 이 깃을 꽂습니다. 새 털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죠. 요게 갈라져 있는 거 왜 갈라져 있냐면요. 그 화살 실 있죠. 화살 그 시위에다가 끼워가지고 이게 당기면서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진 부분, 이 갈라진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돼 있고, 깃대가 있고, 갈라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오누이라고 합니다. 오누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요거를 깃이라고 하죠. 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촉이 뾰족하게 돼 있는 거, 그 다음 화살돼 있고, 그 다음에 깃, 그 다음에 오누이. 여기 이제 갈라져 있는 부분이요. 이렇게.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화살쪽이 뾰족하죠. 그 다음에 화살대, 그 다음에 깃, 그 다음에 온의, 화살 시에 걸 수 있도록 이게 갈라져 있는 부분. 예,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양이 화살시죠. 그래서 화살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서 화살시다. 그런 거고요. 자, 요거는 입구입니다. 입구, 요거는 8급에 있어요. 이 입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죠.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은 화살시가 들어간 거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이자가 병질음변입니다. 병질음변이에요. 이 병질음변은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는 병에 걸렸거나 하는 것을 전부 이자로 씁니다. 예, 이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살시죠. 화살시. 예. 그럼 화살시는 여기서 한자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화살시면 화살시라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화살에 대해서 의미를 쓰고요. 또 그 화살시 글자 모양처럼, 한자 모양처럼 생긴 것도 화살시로 썼어요. 한자는 그래요. 한자는 어떤 그 글자, 한자 그 모양 같이 생겼으면 또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에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지금 아파서 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머리고요. 그 다음에 팔이고, 그 다음에 몸과 다리. 이런 부분을 지금 화살시 모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그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시, 여기서는 화살이라는 게 화살시, 그 화살만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살시 그 한자 모양 같이 생겼으면 또 그렇게 썼어요. 한자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질자입니다. 이거는 병질. 예, 이건 3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화살시죠. 화살시. 그 다음에 요거는 세추자입니다.
세추 그래요. 그게 화살과 세추에 원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오누이 옆에 기가 있는데요. 이 기가 새 털이에요. 근데 새 털 중에서도 어느 새냐? 꿩이에요, 꿩. 꿩털을. 이렇게 지금 우리 보면은 이 꿩털, 이거 꼬랑지 부분에 길게 이렇게, 예, 꿩털, 우리 꿩털 아시죠? 꼬리 부분에 긴 그 털이요. 이 털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기를 꽂습니다. 그 화살에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새 중에서도 꿩이기 때문에 꿩의 그 화살의 그 깃을 예, 꿩털로 예, 꽂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꿩치자입니다. 꿩치. 예, 이거는 2급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화살시죠. 화살시. 그 다음에 여기는 사방방이죠. 방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이 사방으로 훑어졌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화살은 화살처럼 그런 거예요. 화살처럼 사람이 사방으로 훑어져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병사가 활을 쏠 때 화살 하나만 가지고 쏘나요? 그게 아니죠. 어깨에다 탁 메고 화살통에다 많은 화살을 이렇게 끼워 넣죠. 탁 끼워 놔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면은 또 화살을 또 여짝에도 쏘고 저짝에도 쏘고 적을 향해서 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방에 적이 있다면 사방으로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 뭉쳐 있다가 하나씩 꺼내서 사방으로 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방에 훑어져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조상님이 어느 족에 속하는가요?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어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우랄 알타족이라는 것은 우랄 어족과 알타이어족이 같은 혈통으로서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하고요. 그 우랄 알타이어족은 우리 그 조상이 대대로 이제 피를 이어받아서 자손이 이렇게 많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애라고 합니다. 결애. 그래서 결애족이라고 해요. 결애족. 6급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애란 말이 그런 거예요. 한 조상에서 핏줄이 이어서 계속 자손이 이어나가는 거를 결애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어족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살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훑어져 산다. 한 조상이 이게 핏줄이 계속 이어져서 이게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화살시죠. 화살시. 그 다음에 이거는 콩두자입니다. 콩두. 그래요. 자, 콩처럼 또는 화살처럼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콩은 작잖아요. 콩알은. 이 콩깍지 안에 있는 콩알은 작죠. 그래서 이거는 작다 그런 뜻이고요. 작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살은 실제로도 그래요. 활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 활보다 화살이 짧아요. 실제로 활이 길고 화살이 짧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 화살 길이를 재봐보세요. 한번 보세요. 활과 화살 중에 어느 게 더 기냐 이렇게 보면은 활이 길고 화살이 짧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짧고 또 작죠. 여기 넓이도 작잖아요. 화살은 넓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콩두를 쓰는 이유는 작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화살이 활보다 작다, 짧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짧을 단자입니다. 짧을 단자예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콩두자로 쓰는 거는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화살은 활보다 작다. 길이도 짧고, 그, 넓이도 작죠. 그래서 짧은 단자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짧은 단자입니다. 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활과 화살을 비교해 보세요. 길이를. 진짜로 짧아요.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능할 능자. 자, 능할 능자는 오급에 있고요. 능하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 서투르지 않고 익숙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서투르다는 것은 뭘 잘 못하는 건데 어떤 일을 잘한다 그런 뜻이죠. 익숙하다 그런 것은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지금 동물 중에서도요. 곰을 의미합니다. 곰. 왜 이게 곰인지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익숙하다, 이게 서투르지 않고 익숙하다, 이게 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잘하다. 그게 뭘 잘하냐면요. 곰이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니죠.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또 사람처럼 서 있어요. 이게 뭐 막 이렇게 좀 넘어질 듯 하거나 막 이게 불균형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어떻게 좀 간간히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서서 마지못해 서거나 막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막 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진짜 서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요. 진짜 그렇습니다. 곰이. 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그래요. 앉아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곰도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도 타는 것도 자연스럽게 꼭 사람처럼 양 다리를 이렇게 통나무 있죠? 통나무 사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앉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통나무에 이렇게 있는 것은 꼭 사람처럼 그렇게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능숙하게, 익숙하게. 그래서 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능하다라는 것은 서투르지 않고 잘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것은 잘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서투르지 않고 사람처럼 이게 동물이 이 네 발로 걸어오는 동물 중에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근데 곰은 사람처럼 서 있는 게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서 있고 그다음에 앉아 있고 뭐 통나무에도 이렇게 앉아 있고 사람처럼 꼭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는 것이 사람처럼 능숙하게 잘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할 능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진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곰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뿌리 채널이니까요. 맨 위에 부분이요. 맨 위에 부분이 이 마늘 모자입니다. 이자가 마늘 모자예요. 마늘 모자는 마늘 이게 통마늘 있죠. 육종 마늘 그러잖아요. 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세모 모양이 이렇게 전체 모양이. 그래서 마늘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늘 모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달월자입니다. 달월. 근데 달도 되고요. 또 고기육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육. 이게 이제 고기육자예요. 근데 여기 4급에 있습니다. 근데 고기육은 왜, 어떻게 해서 고기육이냐면요. 우리 생선 있잖아요. 우리 회 먹을 때나 아니면 명태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기 같은 거, 우리 튀겨 먹거나 구워서 먹을 때 그 살점을 보면은요. 살점이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 요거 지금 명태 살점입니다. 명태 살인데요. 이게 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살결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살결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 명태를 이렇게 쪄서 아니면 튀겨서 이렇게 갖고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띄워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살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자는
두 개만 써주면 많다, 복수형으로. 그래서 딱 이거를 이제 그 두 개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써주는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고기육변이에요. 그래서 명태, 생선, 살결 모양을 그대로, 요거는 생선, 살결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태, 살, 그 전체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명태, 살결 모양이다. 그것이 바로 고기육. 예, 그래서 고기육입니다. 그래서 살에 해당된. 그래서 우리 그 팔, 다리, 머리, 그 다음에 뭐 소장, 대장,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비수비가 들어갔죠. 이 유자가 비수비자입니다. 비수비자예요. 이게 비수라는 것은 숟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숟가락. 그 옛날 숟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숟가락이, 예, 이렇게 생겼죠. 옛날 숟가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숟가락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를 이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생겼었는데 약간 숟가락 숟가락이 휘어진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그 넓은 이렇게 둥근 부분 있죠. 둥근 부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자하고 좀 닮았죠. 여자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숟가락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회전하는 게 비수비예요. 자, 아까 그 숟가락이 휘어졌죠. 그 다음에 숟가락 여기 그 둥그란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180도로 회전해 가지고요. 90도로 이렇게 하면은 비수비예요. 이게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한자화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한자는 회전하고 돌리고 또 90도로 돌리고 180도로 돌리고 뭐 일부만 돌리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한자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숟가락을 의미하는데 이 이제 이거 뭐냐면 곰 발바닥이에요. 곰 발바닥입니다. 곰. 근데 곰 발바닥을 확대해 보면 이게 요 발톱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발톱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고요. 그 발톱의 그 안에가 이제 발톱과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지금 요 숟가락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발톱이 휘어지고 이게 이제 발톱과 연결된 부분. 이게 이제 이렇게 휘어지고 이게 발톱 부분. 휘어지고 발톱 부분. 발톱과 연결된 부분. 요 부분이 숟가락처럼 생긴 거예요. 숟가락처럼.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수비를 쓰는 것은 숟가락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곰 발바닥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이게 곰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곰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곰 모양이라고 그랬죠. 곰 모양인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게 지금 곰융자입니다. 곰웅자예요. 곰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그 말맞자나 세조자에 보면은 이런 자가 들어가죠. 이게 지금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리. 이게 네 다리죠. 하나, 둘, 셋, 넷. 네 다리로 그런 뜻이에요. 네 다리로 이게 걸어 다니죠. 네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죠. 기어 다니죠. 네 다리로 기어 다니다. 네 다리로 기어 다니는 동물인데, 이제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마늘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늘모, 이게 곰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입하고 머리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모 모양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육변은 우리 그 살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살, 몸, 그런 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의 몸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곰의 몸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곰 몸하고 그 다음에 곰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곰 발바닥인데 곰이 이제 사람처럼 서 있었잖아요. 예? 사람처럼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곰 손을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곰 손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곰 발인데 사람이 서 있는 그 손처럼 사람 손 이건 발이고 이거는 손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건 그 아까 그 곰 발바닥처럼 이건 숟가락인데 비수비 숟가락인데 숟가락이 곰 발바닥에 곰 그 발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 숟가락처럼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곰이 이렇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리, 예, 앞에 머리하고 입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모습, 그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는 모습인데, 서서히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네 발로 걸어가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네 발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하는 거. 그게 바로 곰이라는 거예요. 곰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딱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거 곰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 뭉자입니다. 2급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능할 능자는 곰이 서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사람처럼 서투르지 않고 익숙하게 잘 한다는 것이죠.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곰이. 예. 예, 그리고요. 여기는 또 보면은 여기 이제 곰이 서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이건 능할 능자죠. 능할 능. 능하다라는 것은 익숙하게 잘한다 그런 뜻이죠. 잘한다. 서투르지 않고 잘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곰의 마음, 그러니까 곰의 마음이잖아요. 이 곰이 걸어가고 싶으면 네 발로 이렇게 걸어가고 서 있고 싶으면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싶으면 또 앉아 있고 그런 거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곰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가고 싶거나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가는 모양, 서 있는 모양, 앉아 있는 모양, 이렇게 앉아 있는 모양. 그래서 모양 태자입니다. 모양 태자예요. 그래요. 모양. 그렇게 해서 모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일반 동물처럼 네 발로 걸어가는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서 있는 모양, 그 다음에 사람처럼 앉아 있는 모양,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쓰고 싶으면 쓰고, 앉고 싶으면 앉고, 걸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네 발로 걸어가고. 그래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 태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고, 이거는 이제 능하다 그런 뜻이요. 능할, 능자니까요. 네, 능하다 그런 뜻이죠. 익숙하게 잘하다 서투르지 않고 잘하다 그런 뜻이죠. 예, 능하다라는 뜻이. 근데 그물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복잡하게 막 있는 그런 모양 형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떤 회식이나 단체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죠. 이런저런 오손도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길게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빈 그릇이 빈 병, 빈 그릇,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막 훑어져서 이렇게 그물처럼 훑어져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능이라는 것은 이 많은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다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이제 빈 그릇만 이렇게 복잡하게 그물처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물망자를 썼고요. 이거는 많은 음식이라도 많은 사람이 익숙하게 잘 다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파한 모습이다. 이게 파할 파자입니다. 파할 파자예요. 파다라는 것은 어떤
모임에서 막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제 다 끝난 뒤를 파다 그런 뜻이에요. 3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할 파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림과 함께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